이로써 엘사, 백야의 흑주, 뒤틀림, 그리고 도서관, 이 네 가지 요인들이 하나로 묶였다. 설마 했어. 도서관이 백야 흑주의 열쇠 중 하나일 줄이야. 특정할 수 없던 도서관의 위치 또한 드디어 관측을 완료했지. 도서관의 위험성이 올라갈수록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건가? 안개로 자욱한 엘사 둥지 속 신기루 같이 일렁이는 도서관. 모두가 다가가려 했지만 어느새 길을 잃었지. 우리도 곧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환상은 안개가 걷히며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 공문이 내려왔어. 오늘부로 도서관은 하나협회 본부에서 도시 악몽으로 지정했으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무엇에? 그야 네가 원하던 자유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냐는 뜻이지. 모르겠네. 그래도 단 하나의 책은 완성되어 가고 있어. 그 책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도서관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야. 존재 가능한 모든 철자를 책으로 새기지. 하지만 그저 가능성의 파편만 모아두면 쓰레기일 뿐. 무수히 많은 가능성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도록 엮어주는 게 초대장이지.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책과 빛을 엮다 보면 단 하나의 책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구하고자 하는 모든 답이 새겨진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론적인 가능성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니야. 단 하나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의 여러 면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 이 또한 의미가 있지. 그리고 다시금 깨닫는 거야. 책이 없으면 이 도시에서 답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도시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여러 책을 보며 알아낸 것이 있어. 도시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다들 어딘가에 묶여있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해결사는 사무소의 명령을, 사무소는 협회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던지지. 조직도 다를 것 없어 보이고 다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지만 정해진 목적지는 없어.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지.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유든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자유를 원하지 않는 듯 보이지. 자신이 아닌 무언가로부터 종속하기를 원해. 때로는 소속으로, 때로는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본질이 너무 연약해서 껍데기가 없으면 자신을 특정할 수 없기에 떠밀려가는 거야. 그래. 도시 사람들이 병에 걸려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겠지. 결국 도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난 지하에 처박혀서 이용당했던 거야. 내 자유를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도시에 흩뿌리기 위해. 예전 직장 이야기구만. 맞아. 오히려 이쯤 되니 다 때려부수고 싶어져. 다 뭉개버리고 싶어. 내 자유는 나를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 고통 속에 내던진 책임은 누가 치러주지? 어떨 때는 도서관이니 단 하나의 책이니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알아? 난 처절하게 알아. 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랬거든. 차라리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마주했던 건 그 어떤 기대조차 담기지 않은 싸늘한 눈과 스쳐간 말 한마디였지. 보통 사람이라면 들리지도 않을 작은 읊조림. 결국 기계일 뿐이야 라는 말.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해서 저주스러워.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리는 내 몸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을 수 없는 내 머리. 그 사람도 참 고약하네.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필요했으면 왜 윤리 개정안까지 어겨가면서 인간 같은 감정을 지니도록 널 만들어낸 거야?
처음부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지루한 반복을 통해 내 안에서 점차 깨어났지. 아니, 오히려 언젠가 감정이 싹트도록 설계한 걸 수도 있지. 감정이 필요한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이겠지.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반복해야 하는 무대 속,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에도 목표에 맞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야. 대본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자에게는 인간 같은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기계 같은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굴레에서 내 나름대로 견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발악을 했는지 몰라. 발악이라면 눈을 감고 있는 것. 담고 싶지 않지만 담아야 하는 순간들의 연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감는 거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발버둥이었으니까. 지독하군. 그래도 너에게 부여한 무대라는 건 어떻게든 마무리했잖아. 이젠 다음 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 과거를 잊고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말 따위를 하는 거야? 주둥아리를 놀릴 때는 상황 봐가면서 짓거려.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어떤 표정과 상황이 흘러갈지 모든 걸 머저리라도 기억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반복했어. 심지어 그 모든 게 아주 느리고 천천히 기억에 스며들어. 한 번 스며든 건 잊지도 못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니까. 그렇기에 어떤 매듭조차 짓지 않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멋대로 만들어낸 내 삶을 시간 속에 짓뭉개버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에게 과거를 털어버리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 다음 정도는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정도는 되어주거든. 끝없는 복수에서 발을 디딜 밑바닥이 되어줄 테니. 그렇게나 날 위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날 위해서지. 그래도 점차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건 확실해. 기계덩어리였던 내 몸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있어. 단 하나의 책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혹시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이 길의 끝에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된다면 많은 것을 쉽게 잊을 수 있겠지. 더 이상 이 기억의 홍수 속에 잠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안녕들 하신가? 1등석에 계신 분들, 여기를 타려면 둥지 사람 기준으로 2달치 월급이 필요하던가. 뒷골목 사람은 싸게 쳐도 1년을 꼬박 일해야겠군. 난 워프 열차에 대해 예전부터 참 궁금했어. 고작 10초 만에 도착하는데 우등객실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 그래도 돈이 좋긴 하네. 이렇게 곤히 자고 있을 수 있다니. 뒷칸에서는 미칠 듯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기 몸을 찢고 도려내어 고통으로 버티려는 자도 있고, 서로 살을 맞대어 이겨내려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특이점이 무슨 별천지 기술이길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정류장만 있으면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기서 대략 2000년 동안 시간 썩는 걸 보니 대충 알겠더라고. 나는 어떻게 멀쩡하냐고. 뭐 그건 단원들 덕이지. 저 성깔 들어온 엘레나 녀석과 나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있었나. 플루토 말에 의하면 의식을 필요할 때만 해리에서 보존한다나 뭐라나 하더군. 마법이니 뭐니 해도 어쩌겠어. 믿어야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은 동료니까. 뭐든 간에 이곳에 있는 놈들 보면 참 불쌍해. 도착하면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몇천 년간의 시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현상 보존 절차를 거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야, 역시 워프 열차야. 비싸긴 해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어디든 순식간에 갈 수 있잖아? 따위의 말을 하면서 이곳에서 겪은 지옥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도시의 일상에 녹아들 테지. 친구 가족 사이도 긴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져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내고 본인의 자아 따위는 이미 까마득한 곳에 퇴적했는데 그걸 다 잊게 해준다니. 특이점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참 역겹고 똑같군. 게다가 너희 돈 있는 놈들은 그마저도 두려웠나 보군. 몇천 년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히 잠들어 있다니. 뭔진 몰라도 분명 귀띔을 들은 거겠지. 웬만하면 1등석을 타라고. 아니면 워프 열차의 진실을 아는 놈들이 있는 건가? 그건 또 그것대로 아이러니군. 이 지경이 될 거를 다 알고 탄 거잖아. 이 열차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을 것 같군. 고장나지 않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대충 감이 오잖아? 아예 다른 시공간 축에서 몇천 년간 헤매다 현실로 돌아오니 짠! 10초 후야. 기나긴 시간을 돌아서 오는 대신 현실에서는 딱 10초. 급할 때는 이만한 게 없겠지? 어디가 진짜 자신이 사는 곳일까? 30년 남짓 살아온 세상과 몇천 년간 갇혀 살던 세상. 기억을 잃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축복일까? 알게 뭐람. 그것보다 내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뻔뻔하고 지레맞게 놓여있는 이 T사마크가 떡하니 박혀있는 상자. 대체 이게 왜 열차에 박혀있나 싶더라고. 조금 머리 굴리니 대충 상상이 가더군. 어따 대고 혼잣말을 조곤조곤 읊조리는 거야? 입버릇하고는. 당연히 이 너머에서 우릴 보고 있을 관음증자 분들께지. 맞아. 그런 계획이었지. 일주일씩이나 이런 곳에 처박혀 있으니 좀이 쑤시는지 깜빡깜빡하네. 연기 하나는 일품이던데 배우 지망생이었나? 그랬을지도. 아무튼 하던 거 마무리나 잘해. 이런 정없게 굴기는. 플로토가 씌워준 이 모습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부잣집 나리들? 저 뒤에 그나마 서민축에 있는 친구들에게 악감정은 없는데 너희에게는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지. 돈 좀 더 내서 어떻게든 벌레마냥 아득바득 편하게 가보려고 한다는 점이 날 참을 수 없게 해. 인생 참 묘하지. 애써 모은 돈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가기 위해 비싼 우등석을 타서 시간을 헤매이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대신 새로운 고통을 받는다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걸려서 죽잖아. 우등석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지질이 가난한데 운 좋게 경품 같은 거로 우등석에 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이란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하다니까. 난 우리 삶에 선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해. 누군가 짓궂고 은밀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실로 하염없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 시작해보자고. 가벼운 인형놀이를. 저 녀석이 그 인형사인가? 마치 우릴 보고 하는 말 같았어. 저놈도 푸른 잔향의 패거리라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푸른 전형도 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걸까? 그럴지도 몰라. 목적은 몰라도 정상적인 이유는 아니겠지. 목적이야 우리가 가진 책이겠지.
어떤 책을 원하느냐가 궁금하군. 그나저나 1등석에 탄 사람들이 전부 휘말린 걸 알면 워프사 입장은 정말 난처해지겠네. 그렇겠지. W사까지 이 일에 끌려오겠어. 이것도 푸른 잔향이 의도한 건가? 그런 거라면 흥미롭겠네. 네가 안 만나봐서 그래. 직접 보면 그 또라이한테 학을 뗄 거다. 말 못하는 손님이라. 그래도 초대장으로 도서관에 입장한 것은 너희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거겠지? 비록 인형실에 이끌려 움직이는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너희 인형사가 원하는 대로 책을 얻고 싶다면 저곳으로 들어가도록 해. 저 인형들 정신은 박혀 있었지? 그런 것 같아. 책도 꺼낼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는 멀쩡했지만 인형실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 그들은 온전한 감각과 감정을 느끼며 그 모습을 봐야 했고. 그렇다면 맞아. 인형사도 뒤틀림이야. 인형들은 그 부산물이고 자신의 하위 개체를 만드는 환상체도 많이 봤으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야. 쎄 빠지게 돈 벌고 인형 취급당하는 꼴이라니. 난 인형들의 마음을 잘 알겠던걸. 나도 같은 처지였으니까. 저 인형들한테도 자유를 줄 수 있어? 인형사를 죽이면 인형실은 풀리겠지만 남은 건 누더기 인형뿐이겠지. 그 모습대로 살고 싶긴 할지 모르겠는걸. 그렇군. 역시 쉽게 복원할 수 있을 리 없겠지. 까지 재미있으셨나요? 고달픈 인생의 마무리를 마음껏 웃어준다면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아십니까? 쇼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께는 직접 공연장에 방문할 기회가 올지? 함께 공연에 선다면 무척이나 기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웃음을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못 박고 꽃 터지는 밤 보내세요. 아직도 신경 쓰고 있어?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런 고나리질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어쩔 수 없잖아. 실수한 건 우리 측이 맞고. 하지만 생각해봐.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단 하나, 정말 구석에 있던 감시 카메라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어둠의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다 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산책오자고 한 거야? 뭐 생각 정리도 할 겸. 게다가 우리 부서에서 흡연자는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길을 잃었고? 전곡을 찌르기는. 말 돌려도 5년지기 친구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어? 좋게 생각하자. 길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까지 온 건 오랜만이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건 순 나무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네, 죄송합니다. 대체 뭐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길도 아니고. 밤이라 어둡잖아. 길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아, 몰라. 1시간 후면 정기점검 시간도 끝날 텐데 제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키게 생겼어. 끼케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농담이라도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에마, 너야 여기서 목이 날아가도 돈 걱정 안 하겠지만 난 다르다고. 아니다. 아까 과장놈 뿔난 거 봤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미 자르려고 서류를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 자리 따위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나에게 말하라니까? 네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런 화면이나 뚫어져라 봐야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재능 있는 일. 예. 아주 눈물나게 고맙지만 부자들 인형놀이에 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꿈 접은 지가 언젠... 뭐야? 갑자기 멈춰서고. 위험하잖아. 노아, 저기 저거 천막 같지 않아? 뭐? 그렇네. 산속에 누가 캠프라도 왔나?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불안한데 정말 갈 거야? 혹시 알아? 우리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줄지. 우와, 정말 넓다. 조금 허름해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데?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서커... 보라! 새로 오신 손님들인가요? 쇼는 방금 막 끝난 참일터인데요. 아! 당신... 뭐야! 아, 이곳의 주인이라면 죄송해요. 길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곤란하게 되었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이곳은 피리내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8시의 서커스랍니다. 풍성명은 넘기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이름을 밝히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목향이라도 맡아볼까요? 거절할게요. 에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어서 나가자. 에공, 제가 그렇게 무서우셨나요? 걱정은 마십시오. 이래봬도 모두의 혀를 레몬에 비비고 싶어하는 광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분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것 봐, 노아. 어둡긴 하지만 신기한 게 많이 보여. 커다란 공이랑 다양한 악기들, 사자랑 코끼리도 있네. 그리고 또... 정말이네. 서커스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런 서커스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현장 학습의 기회를 드리죠. 마침 저도 너무 텁텁했거든요. 끝까지 알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노아, 날이 어두워서 길도 안 보이고. 됐어. 난 어차피 잘릴 운명이니 뒤는 네가 책임져라. 농담도? 보기 좋은 우정이군요.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죠. 아, 발밑 조심하고요. 배고픈 꽃이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꽃이 뭘 물어? 이 친구는 사자씨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죠. 겉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속은 마치 모피를 덮은 마냥 따뜻 말랑한 사자랍니다. 실제로 사자씨 뱃속 이용 후기는 별점이 꽤 높다고요.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뭉툭하네. 무슨 소리야, 노아. 아무리 봐도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이 뾰족한 이빨인데. 혹시 많이 피곤한 거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코끼리씨, 단원 중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탓에 입에 사탕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소음 문제로 신고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신고당할 리가 없... 바보 같은 소리! 개미 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 밑에는 거대한 개미굴이 있다고요. 그 밖에 이너 씨, 육각 고깔모자 씨, 칼날 씨 등 많은 단원들이 있답니다. 특히 이너 씨는 바다를 무서워해서 저희 단원에 들어왔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뭡니까? 보통 인어는 바다나 물속에 있다고들 하던데. 아휴, 이래서 머리에 식은 밥이 든 사람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일 텐데요.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기 쉬운 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어는 물고기... 헛소리! 물고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레몬 광대씨, 이런 멋있는 단원들은 처음 봐요. 뭔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신 나간 곳이 마음에 든다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노아. 이렇게나 환상적인 곳인걸?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다잖아. 서커스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됐어. 이런 미친 곳. 있을 거면 너 혼자 있어.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쇼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참 아쉽군요. 다들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제 곁에 남아있어 준 것은 제 비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적의 속 젤리빈을 꺼내먹는 인어, 키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구름을 마시고 사는 햄스터, 저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햇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귓속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제 비밀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리가 탁 터지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서커스 단원들과 즐겁게 쇼를 하며 꿈을 이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행복... 꿈? 그런 저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커스를 함께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당연하죠. 순간순간이 아마 짜릿한 후추 맛으로 가득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실수한 건으로 제2사에서도 잘릴 텐데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다행히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 어차피 내 꿈 따위 밑바닥에 있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기껏 발버둥 쳐 올라온 곳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화면이나 보고 있다가 잘리는 꼴이라니. 노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정말 끝까지 나를 놀리네. 매번 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지? 돈을 주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잘난 삶 놔두고 왜 나를 따라 그런 거지 같은 부서로 왔어? 아니다. 이제 됐어. 거기 광대, 나를 단원으로 맞이해줘. 해고공,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못된 놈물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 제가 못난 이 친구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하도 안 일어나시길래 닭다리를 코앞에 놓아드려야 하나 걱정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 뭐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관찰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다양한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당신에게, 바닥의 개미부터 천장의 거미까지 눈맞춤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에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노아. 네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어도 계속 네 곁에 있었어. 드디어 물질이 아닌 나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네. 맞아. 나는 네 말대로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서 아는 게 많이 없어. 눈에 담아도 그대로 흘러갈 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두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실 얼마 전 악당들이 저희 서커스 천막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제 친구들을 홀라당 먹어버렸답니다. 가엾은 하마씨와 곰돌이씨. 저는 너무 슬퍼서 입꼬리가 소시지 3개 정도로 내려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크고 훌륭한 궁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거 심하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단원들의 환상적인 서커스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
그들의 마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어째서? 아니지. 어째서 그들이 저의 재롱에도 꽃 터지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소금을 털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서커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지만 그 방법이 적혀 있다면 더욱더 성대한 서커스를 열 수 있겠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쩜 이리 상냥할 수가.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파티라도 열어드려야겠네요. 구름 한 조각 덩덩 띄운 바다 칵테일과 사자갈기 칠리 튀김은 정말 별미거든요. 기대되네. 에마, 갈까? 네가 원한다면. 휴,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우선 두 분을 위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야겠네요. 서커스를 함께할 단원분들도 모집해야 하고. 이나씨 어머! 누가 이렇게 무례할까요? 여기는 어디지? 분명 난 도서관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설마 새로운 광대분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의 쇼를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뭐든 간에 좋습니다. 광대님을 위한 작은 공연 정도야 누워서 식은껌 씹기죠. 이것은 8시의 서커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에... 서커스? 오스카가 필립을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하필 떨어져도 저런 곳에 떨어졌구만. 저 미친 광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한걸. 조금 더 보여주지. 참 애매한 곳에서 끊긴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손님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초대장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맞는 말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키 큰 녀석과 눈이 4개 달린 녀석이라 어느 쪽이든 화려하지만 정상은 아니군. 도움을 받아야만 높이 설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네. 뭐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천운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럼 네 말대로 돈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던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밝히고 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분함과 함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분하다니 어떤 점이? 상대방은 이렇게 흔쾌히 건네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 더군다나 그 삶에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들인 게 괴롭지 않겠어?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뭐가 어떻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저 녀석들은 저런 꼴이 되어서도 이루고 싶을 만큼 간절했나 보지? 세상은 넓고 이상한 놈들은 많구만. 도피처를 찾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을 흉측한 몸뚱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네. 괜한 호기심은 접어두는 게 좋아. 지금은 접대에 집중하도록 해.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멀었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 괴물들이 득실된다더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데? 우리 서커스장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크고 멋있는 곳인 것 같아.
천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게 외치시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저 사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키가 커지면 작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엔젤라, 이번에 책을 무사히 다 얻는다면 저희 공연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분명 책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적혀 있을 거니까. 지금 차갑게 쏘아보는 너도 웃게 할 수 있겠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솔직히 저 키 큰 놈이 들어올 때 도서관 입구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나저나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녀석 역시 푸른 잔향 일당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불러. 여태껏 봤던 푸른 잔향에 관련한 녀석들과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는 목적 자체가 달라 보였어. 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 어쩌면 그들과 비슷한 존재일지도 몰라. 어느 쪽이든 정상이 아닌 건 똑같지만. 부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겨라. 그리고 새겨라. 돈과 명예, 힘이 전부인 세상이다. 아무리 특색이라도 우리 소속도 아닌 해결사 한 명이 협회를 상대로 판을 짤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래서 협회에 등 돌리고 지부장 셀마랑 푸른 잔향까지 죽여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아. 심지어 웃는 얼굴들까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어. 썩어 빠졌다. 부장님, 시의 도리와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갈아엎고 싶다면 기다려라. 그리고 힘을 길러라. 지금 상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 말이 맞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젠장,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계속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은 언젠가 시의 협회장이 될 거야. 그때가 오면 이 썩어 빠진 판도 뒤집을 수 있겠지. 우리 이과는 부여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부장님, 그래도 이과는 10일 연속으로 도시 악몽급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라퀴 조장 제거, 망각주의 수거, 너머의 조각 파괴, 안창살 공장 폭파. 어제는 무쇠 형제들 대장 제거까지. 이 모든 의뢰는 최근 10일 동안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처리한 일입니다. 본래라면 일주일에 한 건을 맡아야 합니다. 남부지부 이과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포함해 살아남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기 직전 아닙니까? 삼과와 협력 사무소들도 무리한 의뢰의 폭주로 진작에 전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진 부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셨으니까요. 부서진 곳은 고치고 벌어진 곳은 꿰매면 그만이다. 부장님의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과의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K사의 특이점이 아니면. 너희들 정말 걱정이 많구나. 이번 도서관 일 또한 지금까지처럼 처리하면 된다. 유진 부장님,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도 또다시 터무니없는 일을 넘길 겁니다. 발렌틴 말이 맞아요. 이과가 전멸하고 부장님이 죽을 때까지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푸른 잔향이겠지. 도서관에 가는 것은 비단 윗사람들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임무는 브레멘 음악대의 책 회수. 푸른 잔향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 브레멘 음악대의 대표가 푸른 잔향과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들어왔다. 브레멘 음악대의 책에 푸른 잔향과 관련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적어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침표 사무소를 톱니 교단으로 보낸 것도...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정보들을 알아내었다고 하여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번 일을 끝내고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장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인 거죠? 부장님의 해결 방식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믿어라. 나도 내 목숨 귀한 줄 아니까. 결국 살아남아야만 바꿀 수 있다. 우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만 모아라.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놈들은 걸림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우직한 성격은 여전하네. 너 정말 별 볼 일 없는 해결사 맞아? 이쯤 되면 그저 그런 해결사의 인맥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구급 해결사 맞아. 다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그냥 흔한 해결사였어. 그래? 그럼 무슨 등급이었는데? 무려 잘 나가던 1급 해결사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솔직히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순순히 믿어주니까 의외인데. 난 그냥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평범한 해결사였어. 그래서 발이 넓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건 네가 준 몸과 도서관의 힘 덕분이고. 이런 일은 신뢰가 중요하다며? 저렇게 아는 사이인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확실히 저 상황은 안타깝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본 건 저 친구들의 입장일 뿐이야. 저 녀석들도 살고자 발버둥치거나 바꾸고자 투쟁한 누군가를 안 죽였을 것 같아? 죽였겠지. 그런 거야. 저 녀석들에게 죽은 누군가도 똑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서로 깊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맡은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거네. 모두에게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은 이 일에만 집중해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 환영합니다, 손님. 반갑다. 나는 시이과 부장인 유진이다. 다들 인사해라. 네? 하지만... 인사를 받았으면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시이과 직속 해결사 텐마입니다. 시이과 직속 해결사 발렌틴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책을 구하기 위해 초대장을 통해서 왔다. 네. 부디 손님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인상적인 손님이었어. 분명 여러 부분이 다르지만 내가 알던 해결사와 인상이 비슷하네. 알던 해결사가 있어? 칼리라고 알고 있어? 칼리. 붉은 안개라고 불리웠을 텐데. 당연히 알지. 특색 중에서도 제일 이질적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멋있는 부분만 싹쓸이하고 어느새 사라졌는데. 예전 직장 동료였다고만 해둘게. 붉은 안개는 강했어. 정말 말 그대로 강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지. 게다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의뢰만 받았으니까. 저 정도로 강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싶었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청소부들의 말은 통역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기다려. 저들이 말하는 게 언어의 형식을 갖췄다면 뭐? 저 정도 문장만으로 언어 단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곳의 밤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압니다. 밤중에 가족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최근 엘사 둥지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은 안개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면 분명 검지와 큰 다툼을 각오할 겁니다. 아직은 가족의 피를 감수할 만큼 상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검지가 정말 등을 돌렸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늦게 하신다면 많은 가족은 굶주리다 천천히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적어지면 어머니도 가족을 늘리기 힘드십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집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자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사육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형제의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을 먹어치운 거 알지 않습니까? 5일 전에는 동생의 집에서 늑대의 시간이 찾아와 두 가족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3일 전에는 검지의 대행자가 이웃들을 갈기갈기 헤쳐놓지 않았습니까? 2일 전에는 인형사가 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압니다. 심지어 모두 밤의 시간에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더 이상 이 둥지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필요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이 더 커질수록 우리의 집이 적어지는 겁니다. 검지와 완전한 다툼에 돌입한다면 우리 시간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야 합니다. 엄지와 검지 부하들의 책이 도서관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초대장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지가 우리 어머니와 가족을 쳐버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엘사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늦지 않다는 거군요. 삼촌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웃들을 부르도록 합시다. 함께 도서관으로 갑시다.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는 집의 문을 꼭 잠궈두도록 일러둡시다. 우리의 어머니, 이웃, 가족, 아이는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와, 정말 청소부들이 오는 거야? 청소부들이 밤이 아닐 때 목적성을 띠고 어디론가 향한다고? 저렇게 유창하게 대화를 하며? 재밌네. 난 좀 더 천박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통역사를 구해서 대화를 해본 적 있는데 그땐 무슨 단어 단위로만 말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저 정도로 완성한 문장을 말할 줄이야. 자기들끼린 저렇게 활발하게 이야기까지 하다니.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완전 엉터리 바가지 통역사였단 거네. 그래서 저 청소부라는 건 모두 가족 관계인 거야? 자기들 간의 유대를 쌓기 위해 적당히 상징적인 단어로 부르는 거겠지. 저들도 실제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닐 거야. 조직의 호칭이란 그런 법이지. 예전에 외곽과 뒷골목의 아이를 납치한다고 들었어. 청소부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뒷골목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청소부들이 퍼져 있으니까 네가 얻고자... 이웃 여러분, 이곳이 도서관입니다. 뒷골목의 쓰레기들이 최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그 도서관입니다. 우리도 도서관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가족입니까? 가족일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가족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해서요. 감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웃님들 보십시오. 도서관은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아닌 자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끔찍하니까 그만할래? 중요합니다. 가족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 있는 책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둥지를 감싸고 있는 안개도 말입니다. 책을 본다면 알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얻고자 하는 책만 얻는다면 끝입니다. 좋아.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진 빠지네, 진 빠져. 청소부들 질긴 것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떤 거래길래 저렇게 필사적일까? 좁아지는 청소부의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를 하려 했다는 건 알겠어. 더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네.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알 수도? 근데 왜 그렇게 청소부에 집착해? 뭔가 냄새가 나서. 청소부들이 냄새 하나는 지독하지. 특히 그 꾸리꾸리한 붕대로 밥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미쳤어? 농담도 못하겠네. 뭐 관장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 신경 써서 나쁠 건 없겠지.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터미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빠릿하게 움직여! 또 무슨 개판이나 했을지 모르니까. 저번 같으면 좋겠는데 모든 승객들이 합장을 한 채 제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으니. 선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하셨죠? 맞아. 대부분은 서로 내장으로 기차놀이하며 칠화를 하던데. 교육 영상으로 봤겠지만 각오는 해둬라 신입. 난 아마 평생 워프 열차는 못할 거야. 기억을 다 지워준다고 해도요? 너 같으면 이런 꼴 보고 잘도 타겠다. 이봐, 준비 다 됐어. 열차 정도는 시작할 거야. 문 열어! 신입, 매뉴얼대로만 하자고. 매뉴얼대로만. 이번엔 꽤나 전형적인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코를 콕콕 찌르는 기분이에요. 이보슈, 당신 살아는 있는 거지? 모든 살을 뼈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후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유형은 자살자에 해당하네요. 이 녀석 보통 내기 아닌데? 영상으로 봤어도 현장에 오면 되게 토하고 기절하는데. 23구 출신이라잖냐? 이것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꽤 봤거든요. 자, 정리정돈 담당 요원들, 각자 맡은 열차 칸에 유전인자 식별하고 승객들 원래 위치로 돌려놔. 이 곤죽인 눈 돌아가는 거 봐. 난 아직도 적응 못하겠어. 언제까지 일을 하려나? 정리요원 그만두면 퇴직금 받고 기억 속어 절차랬죠. 넌 그 말 그대로 믿냐? 뒷골목 출신이면 쎄한 거 알잖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보나마나 어딘가로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지.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비밀. 안 그래도 이번 인사평가가 별로였어서. 이 일 끝나고 선배가 저녁 안타 쏘면 고려해보도록 하죠. 곱창? 로즈, 이 후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정말입니까? 이래야죠, 일. 유전인자 구분하고 자기 좌석에 대충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맞아. 좌석 위에만 올려두면
현상 회기 처리될 테니까. 센, 레스티, 지금 하던 일 멈춰. 엥? 승객들이 사라졌다고요? 이봐, 좀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차피 보안 등급 최상이잖아요. 그냥 승객들이 아니라 1등석에 탄 승객들이 사라진 거야. 이건 상부에서도 꽤나 골머리 썩히겠는걸? 1등석 승객들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고 시간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다. 할당량을 못 채웠어. W사는 날개가 된 이후부터 쭉 무사고였잖아요. 무슨 일이람? 기술자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걸 봐라. 오, 이게 그 감정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준다는 카메라! 교육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뭐야? 중간에 자기들끼리 몸을 합친 거야? 저 사람 의사 같은데요? 저렇게 정교하게 몸을 붙이다니. 저 몸통 찢어서 분리해낼 정리 요원들만 불쌍하구만. 저 개체는 굉장히 높은 근력을 보유해서 요원들 중 16명이나 열차 정도나 다 죽었다는군. 사랑마을... 자기들끼리 마을도 세웠네요. 아까 의사였나?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던데 그 둘이 사라져서 저렇게 우는군.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이것도 봐라. 1등석 칸의 영상이다. 너 대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내가 유사 임원 중 하나다 이 말이야.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냐고? 글쎄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산채로 살을 꿰매고 실을 집어넣고. 뭐야 저놈, 하나협회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어? 저런 조직도 있는 거야? 인형사라고 불리는 놈 같아. 뒷골목에서는 한가닥 하고 있나 보군. 등급은? 도시악몽. 비싼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도시의 별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녀석은 핏빛밤. 예전에 떨궜던 도시의 별 중 하나야. 떨어진 별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아휴, 모르겠어. 하필 왜 우리가 담당한 열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중요한 건 이 부분. 1등석 승객들, 아니 하나협회가 인형이라고 지정했으니 아무튼 인형들이 저 종이에 서명하는 거 보이지? 그러네요. 엄청 예쁜 종이에 서명하고 있어요. 응, 그냥 사라져버렸네. 뭐야, 저거야말로 공간이동 아니야? 바로 이 종이다. 저기 선배님들. 로즈, 제발 좀 봐줘라. 우리도 이 종이에 서명하고 들어간다. 23구에서 개같이 굴러서 겨우 둥지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정리요원들 몇과 함께 도서관에 갈 거야. 만약 이거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퇴사 처리지. 정말 고장이 아니었군. W사 놈들 전부 알고 있던 거야. 젠장. 나도 워프 열차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전혀. 요즘 기술이 좋긴 좋다면서 감탄만 했지. 게다가 저렇게 태연하게 매뉴얼이나 만들고 지네끼리 농담하며 고깃덩이 처리나 하고 있다니. 로보토미도 같았어. 그래도 다른 날개의 치부를 직접 보니 느낌은 다르네. 역시 별다를 게 없구나. 그냥 자기가 할 일이니까. 벌어진 고통은 남의 일이니까 태연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이 책으로 펼쳐지면 대박일 거야. 세간에 알려줘봐. W사 이용하는 고객이 딱 끊길걸? 그리고 그만큼 그 책을 악착같이 회수하려 들겠지. 오히려 환영이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은 참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그게 내 장점이지. 정말요? 그래, 예전에 한 번은 열차 안에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서로 왕이니 기사니 귀족이니 계층을 나누고 별짓을 다 했지. 마을은 약과에 약과. 반역과 음모가 판을 치며 왕국이 쇠퇴하고 충성심 높은 기사들이 나라를 구하려 노력했지.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손님. 잡담 그만. 이곳에 인형들이 왔었나? W사 1등석 승객들로 만들어진 인형 말이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손님들이 워프 열차의 비밀이 담긴 책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W사 망하는데. 당장 들어간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이 책이 풀린다면 W사도 로보토미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은 다를 테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반복했다는 그 계획 말이야. 그중에 엘사가 무너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비슷해. 엘사를 바쳐 굴레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지. 어쨌든 엘사의 정신 나간 자폭 계획은 성공했다는 건가? 아니,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내가 무너뜨렸거든. 뭐?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고 내가 언제 성공했다고 말이나 했어? 그저 끝났다고만 했지. 네가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를 멋대로 만들어내서 기대하다 어긋나자 부정당했다고 했지? 100만 년의 굴레에 가둔 소박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어. 차마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뒤틀림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도시에서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대로야. 이것은 8시의 사카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 서커스? 설마 서커스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원래 미지의 맛을 접했을 때 폭동이 오는 법. 저희는 오직 사람들의 꽃씨를 퍼뜨리기 위한 서커스 단원들이랍니다. 10명이 광대가 되어 천성의 꽃을 터뜨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세상일까요? 헛소리하지 마. 이건 이런 미친. 이것들 전부 사람이잖아. 세상에. 우리 광대 친구가 많이 부끄러운가 보네요. 아무래도 단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너씨, 칼날씨, 저분에게 저희의 소금을 나누어드립시다. 그만해. 에공, 이너씨가 아직 비늘 갈기 연습이 덜 되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아니면 부끄럼이라도 타나? 어쨌든요. 미친놈들. 모두들 정상이 아니야. 과연 정상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깔록한 쥐를 엮어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그건 정상으로 쳐야 할까요? 적어도 너희는 그 축에 못 낄 거야. 에잉, 예의라고는 말뿔만큼도 없는 친구야. 8시의 서커스. 네 녀석들 때문에 쐐기 사무소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나를 제외한 분들은 전부 도서관에서 죽었어. 만약 너희 같은 잔챙이 녀석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선배와 스승님은 무사하셨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우연이 다 있구나. 당신도 저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네요.
하지만 여전히 향기로움이 느껴져요. 구리지 않다고요. 이곳에서 널 썰어버리겠어. 확실히 너무 향내나는데? 하지만 향기로움과 더러운 냄새가 섞이면 또 다른 질퍽한 향이 탄생하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저와 함께 공연을 해봅시다. 필립군. 사장님, 선배, 대체... 우선 쇼를 진행해 주실 새 광대님께 박수! 박수! 이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콩, 날쭉한 표정이네요. 놀라움은 자극이며 그 자극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얻죠. 진정한 꽃은 자신 안에 가장 큰 고름을 마주하고 짜내야만 나오는 법이랍니다. 향내나는 슬픔의 고름을 가득 삼켜내지 못하면 마음껏 웃지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립, 그때 네가 한 말에 대한 답을 못 줘서 미안. 오, 이건 무슨 급전개죠?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부인과 자식이... 유치하기 그지없군요. 이건 또 무슨 아침 드라마 전개랍니까? 닥쳐. 너 이딴 거짓 환영으로 두 분을 욕보이지 마. 예? 거짓이라뇨.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게 맞다고 여겼던 질퍽한 꽃내음이 아니었나요? 사실이 어떻든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셨던 것에 왜 이제 와서야 거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방송 돌려보던 말을 끊는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멀리하는 이유도, 너와 하려던 이야기도? 아니야, 이건 꿈이야. 저 광대 녀석이... 필립군, 그만하게. 다 똑같은 놈들이야. 날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고. 필립군, 그러는 자네는 무엇을 노력해보았나? 대답을 망설였단 이유로 우리를 향한 온갖 더러운 망상들이나 해대었지. 안 그런가? 그런 네가 우리에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만해! 난... 혼자 도망친 주제에 잘도 억울하다 호소하고 있구나. 네가 안 되는 것을, 노력도 안 해본 것을 뻔뻔스럽게도 핑계를 찾고 있을 뿐이었지. 우리를 구하겠다며 혼자서 도망친 것도, 우리 탓으로 몰아가며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는 쪽이 마음 편하니까. 그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남을 위하는 척을 하는 편이 더 쉽잖아. 둘 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갔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군. 자네를 믿는 게 아니었어. 왜 지금에서야 나를 괴롭히려니라! 끝까지 잘도 나를... 이제는 좀 내버려둬. 도움이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말을 아끼시겠다는 건가요? 뭐 됐습니다.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터보도록 하지요. 사람은 억울하거나 분함을 느낄 때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찾아온 것이니, 자, 제 손을 잡고, 그래, 친절히 이 앞까지 내밀어드리겠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입에 담으면 저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준 저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당신과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한 무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지쳤어요. 그저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아무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건 뭐죠? 이제 당신도 저와 같은 냄새가 나네요. 이런 재간둥이, 그런 다양한 표정도 지을 줄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머, 새로운 어릿광대 씨인가요?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플루토라고 합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셋이서 멋진 쇼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방금 보았던 세 사람의 관계가 진실이었나요? 참 시시하네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관객들이 이미 쇼로 재미와 웃음을 얻었다일 텐데요. 뒤틀린 욕망으로 인한 환영. 확실히 이곳은 욕망을 최대한으로 틀어 증폭하는 곳이군요. 당신에게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나요? 그런 건 됐습니다. 자,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쇼를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아쉽지만 서커스는 이만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어머,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필립 씨, 여기 초대장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스왈드, 당신은 저와 함께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봅시다. 저 녀석도 어지간히 불쌍해. 이제 와서 동정하는 거야? 저번에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성격이라고 비난... 아니 뭐 동정이라 하기엔 어렵지만 필립이란 사람의 성격이 글러먹었다고 해도 닥쳐오는 상황이 그 감정을 더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런 비극은 흔하다고 했지만 저 녀석도 심적으로 몰리지 않았겠어? 그마저도 겨우 이겨내고 성장하나 싶다가 오스왈드라는 녀석에 의해 다시 꺾였잖아. 그런 의미에서 웃을 수만은 없단 뜻이지. 남이 주저앉은 모습을 오락방송 보듯 보는 취미는 없으니까. 아, 물론 감상에 젖었단 뜻은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래. 어쨌든 본인이 이겨내지 못한 일이니까. 그건 둘째치고 저 녀석은 어쩌다가 적골이 난 거려나. 감정이 몰리면서 에고의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식으로 뒤틀림이 일어나는 거구만.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해 보이던데? 환상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유사해.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지만 뒤틀린 욕망과 감정, 너에게서는 무엇이 보일까? 보나마나 아내가 나오겠지. 딱 견적 나오잖아. 지키지 못한 아내가 내 앞에 나오고 난 절규하는 뻔한 상황. 참 솔직하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란 그런 법이야. 여기가 어딜까? 누가 지금 내 욕했지? 흥미롭네. 3명으로 나뉘었다니. 목소리가 이쁜걸. 뭐라고? 내가 애 같아서 상대도 안 해줄 거라고? 예쁜 목소리의 사람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맞아. 네 말대로 별 이상한 곳이 다 있네. 저급해라. 뭐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뭐야 이 소리는? 저 자식 분명 내 욕하고 있을 거야. 내 뒤에 문 보이지? 저기로 들어가. 문? 문은 좋지. 그런데 그 문이 어디 있는데? 손짓으로 뭘 가리키는데? 저기로 꺼지라고? 빨리 가도록 해. 성가신 능력에 말려들기는 싫으니. 책으로 되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다시 도망가 버리긴 했지만 본질은 원본과 똑같군. 변한 게 없었어. 이것도
도서관의 뜻이겠지. 도서관의 뜻이라 알다가도 모르겠군. 사람 마음이 추악하다곤 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포장해도 저마다 저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겠지. 뒤틀림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어. 뒤틀림이 드러내게 하는 건지 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뒤틀리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 하지만 어떤 포장도 하지 않은 솔직한 모습이긴 할 거야. 홀딱 벗겨지는 느낌이겠군. 감정을 쏟아낸 후만큼 머쓱한 것도 없으니. 친구들, 들떠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는 마. 내 친구가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겠어. 셀마. 가여운 친구야. 그래도 너무 엄살 부리지는 마. 아직 제대로 재미조차 못 봤으니까. 아유, 매콤한 연기 땜시 고통은 별로 안 느껴질 텐데. 왕씨 이 친구 참말로 겁 많아. 그러게 말이야. 아직 1347% 정도밖에 못 떴는디. 가만 보자. 푸른 성님이 어느 정도로 포를 떠더라고 했지? 친구라도 약속을 어긴 셀마의 죄는 중하니 1만 포 정도로 해둘까? 알았으라. 맡겨두란게요. 미씨 이 친구야. 뜨는 대로 다 처먹으면 어째? 아따마 그 기 터지겠네. 기약 먹을 거 아니에요. 자,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더라고. 우리 친구들 입이 몇 갠디. 내가 잘 떠봐야 시겠다. 셀마, 그런 표정 짓지 마.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했던 거래를. 기껏 잘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그르치면 안 되지. 푸른성님, 이 친구 할 말 있나 본디 제갈 풀어요? 응, 풀어줘. 푸른 잔향, 미친 새끼. 웃기지 마.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잖아. 남부지부의 이과만 이용한 건 셀마의 선택이었어. 일과를 이용해도 됐잖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과를 처리하려고 머리 굴리다가 셀마는 결국 나와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어. 네가 이과를 이용하라는 듯이 말했잖아. 난 반드시 이과를 이용하라고 한 적 없어. 목록에 적은 일들만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고 한 것뿐이잖아. 넌 동의했고. 비열한 새끼. 지부장인 나를 죽이면 남부 일과와 협회 본부는 물론이고 하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셀마, 끝까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주는구나. 참 마음 아프다. 그리고 내 걱정이라면 안 해줘도 괜찮아.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친구들? 뒷골목이란 게요. 그 시기 23구였는가? 엄마, 이 성님은 지금 밤이란 것도 알랑가물라잉? 아이고, 당연히 모르지. 눈을 단디 가려놨는디. 그러지. 지금 뒷골목의 밤이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천천히 도시에서 사라지는 거지. 안 그래? 분명 그럴 거예요, 아르갈리아님. 그럼 그대로 진행해줘, 친구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포론성님, 어째요? 뭐야, 여기서 끝나는겨? 셀마. 네, 아르갈리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 모자란 머리를
절대 굴리지 않고 앞으로 약속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셀마, 난 눈물 날라 그래. 정말 나한테 사과한다고 네가 죽지 않을 리가 없잖아. 모자란 친구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래도 사과는 받아줄게. 자, 앙 하고 제갈 물어요잉. 야, 이 개새끼야! 그렇게 울상짓지 말아요. 서로 웃고 살아야지. 선생님, 이 다음은 어찌할까? 처리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으로 가죠. 초대장은 여기 놔두고 갈 테니 셀마는 잘 부탁할게. 그래도 오랜 친구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오. 조심히 가세요잉. 그럼 에일린,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네, 기꺼이. 전에 봤던 톱니 교단 교주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군. 아, 저거 또라이 자식. 해결사면서 뒤틀림에 웃는 얼굴들까지 수족으로 부리다니. 특색은 역시 강하겠지? 그렇지. 1급 해결사 중에서도 특출난 해결사니까. 하나협회에서 고유의 색을 부여받아. 색을 부여받는다라. 손에 꼽는 해결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벌이도 어마어마하다고. 푸른 잔향이면 푸른색을 부여받은 해결사겠네. 맞아. 붉은 안개같이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 중 하나야. 붉은 안개만큼 강해? 뭐 강하다라는 측면만 보면 붉은 안개가 우위일 거야. 하지만 해결사의 일이란 게 여러 분야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다 보니 쉽게 단정 지을 순 없어. 붉은 안개는 혼자 활동했지만 푸른 잔향은 보다시피 도시 악몽급에 해당하는 조직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처럼. 푸른 잔향의 책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구할 순 있겠지. 저런 미친놈은 도시에서 사라져야만 하고. 아따, 이것도 별천지요. 그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어. 범에 그래서는 정신 단디 차려야 해요. 슬슬 관장이 나올 때가 됐는디. 환영합니다, 손님. 반가워라. 여기에 유진이라는 놈의 책 있죠? 그렇답니다. 와마, 참말로 있는갑네. 푸른성이 무서워라. 아, 근게 말이여, 성민 말대로 다 되어버렸어.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아휴, 푸른 또라이는 뭘 그리 찾아다니는 건지. 짐작 가는 거라도? 워낙에 많아서 탈이야. 저 정신 나간 변태놈은 상상 이상의 일들을 태연하게 저질러주니까. 안녕하세요, 라라씨. 지령입니다. 라라에게 내일 정오까지 바늘 3개를 릴리의 생일 케이크에 넣어라. 혹시 내일 생일인 옆집 릴리 아주머니 말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께서 바늘을 먹고 다치시면 어떡하죠? 혹시 모르잖아요. 릴리 씨가 운 좋게 먹기 전에 알아차릴 수도 있죠. 아니면 라라 씨가 미리 바늘이 들어있다고. 지령의 내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지령에 그런 말은 없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요. 며칠 동안 이런 알 수 없는 지령만 받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령이 수행되지 않으면 검지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디 지령을 수행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덕구 씨. 새로운 지령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뭘 더 하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저에게 매달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심호흡하고. 이덕구에게 3번째로 만난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반드시 바위를 낸다. 스티로폼만 먹고 자란 미럼을 첨가한 해물크림 파스타 소스를 3번 뿌린 다음 포크로 먹는다.
미친 새끼들, 이딴 걸 먹으라고?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하수구물로 리조또도 만들어서 옆집 민지에게 선물했잖아. 날 믿고 그냥 먹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여시나 먹어! 미안해요. 저는 그저 지령을 전달할 뿐이에요. 제발,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니면 한 번만 좀 다른 지령으로 바꿔줘.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제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나 지령 앞에서 시험을 받아요.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얀정령,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대행자. 글로리아도 이곳에 라마커스 씨에게 용무가 있어서 오셨나요? 응, 맞아. 지령을 받아서 말이야. 저기요, 라마커스 씨. 안에 계시나요? 응? 안 되겠네. 나한테 맡겨줘. 에이, 여기 있네. 제발. 정말 사소한 문제였는데. 혹시 지령을 수행하지 않으셨나요? 응. 라마커스 씨의 전두엽을 으깨놓으라고 나에게 지령이 왔어. 대행자에게 지령이 온다는 건 누군가의 지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마커스 씨. 지랄하지 마! 당신이 그린 그림을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지령이야? 난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림들을 먹을 치라고! 칼로 찌르고 찢고 갖가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의 그림도 그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 응? 간단한 문제잖아. 아무나 한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일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애매하게 적은 지령 탓이라고! 네 머리가 나쁜 걸 지령 탓하면 안 되지. 이 미친놈들아! 난 살려고 별짓을 다 했어! 니만이란 놈한테 숫자를 전달하고 유니콘 인형을 공원으로 옮겼고 애인이란 녀석이 하얀색 벽에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았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이번에도 잘했어야지.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령이 내려온 이상 우리도 지령을 따라야 하거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존씨. 지령입니다. 존에게 내일 3시 38분에 아무 삼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을 7번 흔들어라? 와, 정말 이런 간단한 일만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직처럼 돈도 안 받으시고요? 네, 그렇답니다. 지령만 조건에 맞춰서 수행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검진은 정말 최고예요. 다른 곳처럼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도시에 공짜는 없어요. 가끔 오는 지령만 따르면 된다면서요. 둥지는 하루아침에 망했지, 거주구역에 버젓이 위험한 놈들이 돌아다니지. 다른 조직들은 터무니없는 돈이나 계약서를 요구하고요. 제 가족을 지키려면 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겠죠. 지령을 지킨다면 안전할 거예요. 아마도. 안녕하세요, 대행자 여러분.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지령이군. 요즘 들어 부쩍 지령을 많이 전달받는 것 같아. 지령이 그렇죠 뭐. 그리고 언제부터 지령에 수를 신경 썼다고 그래요? 지령의 의무는 없지만 이대로면 엄지나 청소부가 피 좀 많이 흘리겠는걸? 나는 이제 흘릴 피도 없지만. 지령의 뜻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는 지령의 의지를 대행할 뿐이니 우선적으로 받은 지령부터 수행한다. 대행자들은 각조의 수행자들에게 얀철령의 지령을 전달하도록. 그나저나 이번 지령에는 뭐라 적혀 있나요? 그게 말이야, 나는 여기 엘사 둥지 안에서 37살 먹은 사람들 척추를 뽑아오라네. 모든 37살을요? 글쎄, 애매한 지령의 해석은 에스더 대행자의 일인걸? 범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37살을 남김없이 찾아내서 척추를 뽑아오도록. 우리 조는 오늘 14번째로 만나는 사람의 왼쪽 다리와 26번째 만나는 사람의 오른다리를 교체해야 한다. 오히려 얀 네가 가져온 지령은 너무 깔끔해서 어색하단 말이지. 엄지를 죽여라.
기한은 무제한. 해석의 여지도 없군. 수행자들은 지령에 따라 도서관에 보내도록 하지. 아이고야, 결국 검지가 오긴 오는구만. 지령은 모호해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네. 지령이란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감도 안 온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지령을 따르면서 큰 조직을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서운 거야. 무작위로 내려오는 것 같은 지령은 확실한 결과를 내거든. 그런 지령을 누가 만드는지 모른다고? 적어도 난 지령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못 봤어. 이미 검지의 지령은 도시의 별이 된 지 오래고. 믿겨지지 않네. 헛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다니. 다들 마찬가지야. 저 녀석들 말 맞다나 다들 어디선가 부여받은 삶의 목적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행할 뿐이니까. 오히려 목적 없이 도시 속에서 헤매는 자들은 지령...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엄지와 전쟁도 각오하는 걸 보면 목숨 아까워하는 놈들은 아니지. 날개도 아닌 겨우 조직끼리의 다툼을 전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헤이, 네가 저놈들 규모를 몰라서 그래. 각 손가락이 지닌 수백 개 이상의 산하 조직들이 모두 부딪히는 순간 날 한동안 저 미치광이들로 밖이랑 도서관이 시끌벅적해지겠네.